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오늘 내린 결정이 여러분의 소중한 안식처를 흔들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면 그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외로움이란 감정이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인간관계가 어느 순간 절실히 필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서둘러 내 집에 초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최근 저의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외로운 게 낫지. 잘못된 사람 하나 들이니까 내 집의 평화가 깨지더라. 맞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장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노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옛 친구 한 사람이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의 태도는 점점 부담스럽고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부부가 소중히 여겼던 시간과 공간은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며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이 될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년의 삶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내 집에 들이느냐는 삶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을 나누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없나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첫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둔 경험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한 노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늦게나마 정원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의 이웃이자 오래전 동료였던 김 씨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잠시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배려와 호의를 자신의 권리인 양 받아들였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일이나 비용 분담과 같은 문제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박 씨의 정원에서 자란 채소를 박 씨에게 알리지 않고 가져가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참고 지내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 씨에게 더 이상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 씨는 오히려 박 씨를 비난하며 친구를 배신했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 경험은 박 씨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친근한 관계처럼 보여도 스스로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종종 그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평화로운 집을 갈등과 불편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공간을 허락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참고 지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유형, 갈등을 즐기는 사람. 두 번째로 이야기할 유형은 갈등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아파트에서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집에 사는 이씨 부부와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씨 부부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이씨 부부는 자주 사소한 일로 김할머니에게 불만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할머니가 밤에 TV를 본다고 소리가 너무 크다며 항의했고, 심지어는 김할머니가 문을 열고 닫는 소리까지 크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주변 이웃들에게 확인해 보니 아무도 그런 문제를 느낀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씨 부부는 아파트 회의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이웃들이 조용히 의견을 나누는 동안 이씨 부부는 소리를 높이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김할머니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이씨 부부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부는 오히려 김할머니를
고립시키려는 행동을 했고, 다른 이웃들에게 김할머니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경험은 김할머니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갈등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거나 왜곡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갈등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나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느꼈던 고통과 불편함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주변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세 번째로 다룰 유형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여생을 즐기고자 지역 문화센터의 수채화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 씨는 박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매우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정 씨는 박 선생님의 작품을 칭찬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박 선생님에게 조금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고 정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았기에 박 선생님은 큰 의심 없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핑계를 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 씨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 문제를 들어 박 선생님의 연민을 유도했고 도움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 관계가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양보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박 선생님과 교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가온 사람이었으며 박 선생님의 진심 어린 호의는 그에게 단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박 선생님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진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한쪽의 고통과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우리의 에너지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모당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고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 오늘 이야기의 네 번째 유형은 스스로를 과도하게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화와 관계의 중심을 항상 자신으로 돌리며 끊임없이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고통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종종 불균형을 초래하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줍니다. 김 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지역 봉사 모임에서 최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소개하며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어려운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업 실패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마치 자신이 인생이 모든 불운을 떠안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자세히 설명하며 김 씨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김 씨는 최 씨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최 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 씨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 씨가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 씨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던 그는 점차 김 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강조하며 김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탁이 거절될 때면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김 씨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는 말로 김 씨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김 씨는 점차 자신이 최 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와의 만남 후에는 항상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돌아본 김 씨는 최 씨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해로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김 씨의 도움과 공감을 얻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타인의 공감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그 공감에서 오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소모시키며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정서적 에너지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에너지를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과장하는 사람들에게 소모한다면 정작 자신을 돌보고 삶의 평화를 유지할 힘이 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삶의 균형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과거에 이러한 관계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관계를 지속할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5번째 유형, 타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5번째로 소개할 유형은 타인의 노력을 쉽게 당연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베풀어준 도움에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우리를 소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동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주는 일을 스스로 맡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정성을 고맙게 여기며 칭찬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감사와 칭찬에 보람을 느끼며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박 씨의 노력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모 씨라는 동네 주민은 박 씨가 음식을 준비할 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이번엔 간이 너무 심심하네요. 왜 이건 준비 안 하셨나요? 와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박 씨의 노력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박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부족했나 생각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김 씨의 태도는 더 당연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음식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여겼고 그 노력에 대한 감사는커녕 비난과 불평으로 대응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지쳐갔고 스스로도 이 관계가 어딘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큰 결심을 하고 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들과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눠 준비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김 씨는 박 씨를 비난하며 왜 갑자기 안 하세요? 그동안 잘하시더니라는 말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박 씨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노력을 당연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희생과 노력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만을 반복하며 감사라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친절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며 한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박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인에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스스로의 평화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도움과 나눔은 아름답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소진되고 있다면 다시금 관계의 경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내가 견뎌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의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경고를 넘어 우리 삶의 중심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은 우리의 정신적 평화를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짐까지 떠안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결국 우리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의 안식처를 분란의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평온한 노후의 삶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노력을 당연시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선의를 왜곡하고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듭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과 우리가 얻는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잘못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이 방송이 더욱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누구를 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나의 삶의 방향과 평온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처럼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